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호스트, 야쿠자, 경찰, 취객, 노숙자,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군상이 모이는 일본 최대의 환락가 가부키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여행을 갈 때 필수 코스는 아니지만 호기심을 갖게 되는 곳이죠. 바로 가부키초입니다. 실제로 가부키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엄청 많죠. 가부키초는 도쿄 신주쿠역 북동부에 자리잡은 번화가인데 음식점, 술집, 오락시설, 유흥시설, 심지어 도박시설에 이르기까지 온갖 놀거리, 즐길거리가 밀집되어 있어 어른들의 거리, 잠들지 않는 거리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음식점 때문에 또 구경하러도 많이 가지만 가부키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다름 아닌 호스트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이죠. 덕분에 가부키초에서 일본 특유의 독특한 밤문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과 각종 범죄활동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일본 최대 환락가이자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채널에서 다루었던 유흥가 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가출 청소년들 토요코 키즈도 가부키초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며 단속이 강화되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덕분에 지나만 가도 범죄를 당할 만큼 위험한 곳이라 하긴 어렵다만 여전히 치안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즉 다른 곳보다 위험한 지역이라는 말이죠. 지금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호객꾼에게 억지로 붙잡히거나 술집이나 클럽에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카드 사기를 당하거나 뒷골목을 다니다가 날치기를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겪고 있거든요. 술과 유흥이 있는 곳이라 작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살인 사건도 많았죠. 때문에 많은 여행사에서도 가부키초를 안전에 조심한다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 정도로 표현하며 여러 주의사항과 함께 가부키초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부키초는 언제부터 또 어떻게 일본의 최대 환락가이자 아직도 치안 불안이 존재하는 악명 높은 거리가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부키초의 역사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가부키초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1945년 3월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도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300대가 넘는 미군의 B-29 폭격기가 도쿄 상공에 추격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1665톤의 소위탄을 투하하는 도쿄 대공습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도쿄 대공습의 결과 일본의 목조가옥 28만 8,358채가 불타 사라졌고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다치거나 집을 잃고 겨울 추위에 떨었으며 도쿄 시내는 반경 약 15km가 완전히 연소되어 버릴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택도 전부 목조라 더 잘 탔고요.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만 따지면 20만 명이 넘어 원폭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도 보고요. 한순간에 수도인 도쿄가 불타는 들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황무지가 되어버린 도쿄에 가부키초가 세워진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입니다. 당시 지역개발 관계자들과 민간 업체에서는 전후 부흥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신주쿠 일대 가부키 극장 설립을 계획했습니다. 계획 담당자이자 도시계획 전문가였던 이시카와 에이오는 계획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거리의 이름을 가부키초라 명명했죠. 하지만 이름이 무색하게도 재정 문제로 인해 가부키 극장 설립은 진행되지 못했고 그냥 가부키초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0년 가부키초의 도쿄 문화산업 박람회가 개최되었으나 이때도 적자만 크게 남긴 채 제대로 지역을 부흥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 박람회 덕분에 가부키초 지역이 발전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박람회를 위해 가부키초 지역의 다양한 시설과 건물 및 인프라가 건설되었거든요. 이때 지어진 시설과 건물들을 공매로 사들인 소유주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자연스레 가부키초는 상업지구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딱히 뭐가 없었죠. 그러다 1952년 신주쿠역이 개통되면서 가부키초의 접근성이 높아지자 서서히 유흥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유흥시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에 많이 생기니까요. 1956년에는 연극부터 영화, 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코마 극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일본의 대중음악 장르 엔카 가수들이 코마 극장에서 많은 공연을 했죠. 그래서 코마 극장은 엔카의 전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코마 극장이 수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자 자연스레 극장 인근에 음식점과 술집 등이 생겨나면서 가부키초는 본격적인 유흥가로 발달했죠. 이때 매춘업소도 대거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957년부터 매춘 방지법을 시행했지만 가부키초에서는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한 퇴폐업소들이 줄을 이루며 매춘업이 활성화되었죠. 예를 들어 목욕탕처럼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들어가면 목욕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실제로는 성적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체가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가부키초는 1980년대에 최전성기를 맞게 되죠. 당시 가부키초를 찾던 방문객만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은 탓에 가부키초에서 길을 가로지르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1980년대가 전성기라는 말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당시
가부키초의 전성기는 일본의 버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 일본의 경제 호황기 이른바 버블 경제의 시기에는 유흥산업이 급격히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풍요를 얻게 되자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서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치품을 사들이고 고급 서비스를 즐기며 소비를 극대화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소비 문화와 유흥업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 중심에 일본 최대의 활락가인 가부키초가 있었던 것이고요. 사람이 많다는 건 곧 소비가 활발한 곳이란 뜻이고 이는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범죄가 동반되기도 하죠. 돈이 도는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불법적인 유흥업이 난무하고 음주 가무가 동반되는 곳이기 때문에 범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버블 경제의 시기 돈의 흐름이 가장 활발하던 가부키초로 몰려든 것은 일반 시민들 뿐만이 아니었죠. 야쿠자들 역시 가부키초를 거점으로 삼으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거든요. 당시 가부키초에 위치한 유흥업소들 대다수는 야쿠자의 영향력 아래에 운영되거나 야쿠자들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쿠자들은 유흥업소 뿐만이 아니라 보호비, 자리세를 명목으로 일반 상점들까지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고리대금업에도 관여했죠. 당시 일본 정부는 야쿠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기업 형태로 위장하거나 정재계와 결탁하여 공공연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일반 시민부터 야쿠자를 비롯한 범죄자, 경찰 등 다양한 인간군상이 가부키초로 모여들다 보니 여러 굵직한 범죄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81년에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 신주쿠 러브호텔 살인사건이죠. 참고로 신주쿠 러브호텔 살인사건은 닭모리가 운영하는 미스터리 공포 채널인 미스스한 이야기에 자세한 내용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디스코 클럽에서 폭력단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살인사건인 신주쿠 디스코 살인사건 이외에도 각종 방화사건 등 가부키초는 활락가인 만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는 거리였죠.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가부키초의 네온 사인도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가 붕괴하자 일본 전역에서 소비가 줄어들었고 가부키초의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기게 되었죠. 또 1990년대부터는 강화된 법률이 제정되며 야쿠자 활동이 점차 제한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야쿠자 대신 대만과 중국의 폭력단과 같은 외부의 조직이 가부키초에 개입하면서 가부키초의 이미지는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절도와 도박, 불법 약거래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부키초는 우범지역으로 악명이 높아지게 되었죠. 2002년부터 가부키초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도쿄 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의 주도로 가부키초 정화 작전이 시행되었거든요. 경찰과 입국 관리국은 불법 체류자와 풍속 영업법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치안 강화를 통해 가부키초의 악명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죠. 이로 인해 2005년까지 약 200개의 유흥업소가 폐업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도 상당수 검거되었습니다. 또 2004년에는 가부키초에서 폭력단을 추방하고 가부키초를 관광객 친화적인 지역으로 바꾸고자 가부키초 르네상스라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호객행위 금지 조례와 바가지 방지 조례 등이 시행되었죠. 실제로 악질적인 업소가 감소하면서 가부키초의 고객층은 꽤 다양해졌고요. 나름 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가부키초는 2010년대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로 변모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의 독특한 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번화가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죠. 밤뿐만이 아니라 낮 시간에도 관광객들이 가이드 투어를 통해 가부키초를 방문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옛 신주쿠 코마극장 부지에 복합 상업시설인 토 시네마즈 신주쿠 빌딩이 개장하면서 가부키초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질라가 등장했죠. 가부키초는 1990년대 위험한 범죄 소굴 이미지를 어느 정도 벗고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가부키초가 위험하고 유흥의 메카였던 것은 과거의 이야기이고 이제는 그냥 흥미로운 번화가 중 한 곳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개선 어느 정도 이런 말들을 쓴 이유가 있죠.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는 것이지 여전히 가부키초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고 불법은 물론 유흥과 불법 약거래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여전한 매춘 성행이죠. 심지어 업소에서 또 상호 합의하에 이뤄지는 매춘뿐만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혹은 개인 간의 거래도 많습니다. 가부키초의 오쿠보 공원 근처에 가면 이른바 길거리 매춘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젊은 여성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일본 경찰이 2023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매춘 혐의로 잡아들인 여성만 80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성들 중 40% 가까이가 호스트 클럽에 방문했다가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아니 어떻게 호스트바를 갔다
했다에서 매춘까지 오게 되는 걸까요? 호스트바의 호스트들은 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NHK가 입수한 한 대형 호스트 클럽의 매뉴얼을 보면 여성 손님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있죠. 그중 하나는 데이팅 앱을 활용한 호객이었는데 호스트가 아닌 건실하고 평범한 남자인 척 여성에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받다가 친밀감이 어느 정도 쌓였을 무렵에 호스트라고 털어놓고 클럽으로 유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클럽의 업주와 호스트들은 고객의 직업과 방문 빈도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얼마만큼의 돈을 뜯어낼 수 있는지까지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진짜 문제는 이 호스트들이 무슨 연예인처럼 또는 인플루언서처럼 활동한다는 겁니다. 청소년과 20대들이 접근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말이죠. 이 과정에서 멘탈에 문제가 있는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들까지 호스트를 찾아가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호스트바라는 거부감이 드는 곳이 아니라 SNS에서 보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뭐 호스트바에 가는 것이야 자기 마음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학생이 20대 초반이 호스트바에 가서 마음껏 놀 정도로 큰 돈이 있지는 않죠. 결국 돈을 빌리거나 매춘을 하죠. 심지어 호스트바에서 이렇게 돈을 벌라고 혹은 이런 데서 빌리라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최대의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되어버린 토요코 키즈 역시 가부키초에서 탄생했죠. 토요코 키즈란 가부키초의 랜드마크 도 시네마즈 비딩의 광장 근처에서 배회하던 가출 청소년들, 특히 가출 소녀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청소년들은 보통 가정의 방임으로 인해 가출하여 광장을 배회하다가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춘을 하고 약물 남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중독되어 계속 몸을 파는 다수가 여기에 속해 있고요.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다 보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즉 가부키초는 일본 최대의 활락가이자 여전히 치안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개선이 필요하고 여행자의 주의도 필요한 곳이죠.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유흥가는 유흥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가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자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불법이고 플러스로 사실상 성병에 걸리는 것은 각오해야 하니까요. 일본 최대의 활락가 가부키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